이 전쟁터인 이 사바세계의 고통의 바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미국 저술가 비비안 그린이 이야기한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은 동양이고 물질은 서양이고, 서양 사람들은 정신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불교를 이해하고 그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많은 불교를 갖다가 이해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소개한 비비안 그린이 이야기한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인생이 어떻습니까? 각자 느끼는 것은 틀리겠습니다만, 타고난 것과 경험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남당긴당 하는 성인들이나 현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인생 선배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은 고통이고 전쟁터다. 공자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울 난이다. 부처님은 사바세계 불타는 바다다.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막 고통이 바다고 전쟁터죠. 도대체 이 고통의 바다 전쟁터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근데 답을 조금이나마 찾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갖다가 최근에 봤어요. 그렇게 내가 독서량이 수만은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을 갖다가 최근에 봤다. 그리고 참 가슴이 와닿고 띵하더라. 자, 이 말을 내가 보고 듣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못된 말이고 너무 잔인한 말이고 너무 비통한 말이고 너무 싸가지 없는 말이더라. 어떻게 이런 딴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맞는 말이다.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정답 아닌 정답인 것 같다. 이런 해안이 확 열리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얼마 안 되죠. 특히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2%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사계절이 거의 고통입니다.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다 고통이다. 그냥 시다발이고 들러리고 뭡니까? 잡초고 병풍이고, 그렇죠. 그런 인생을 갖다가 희망 하나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병 걸려서 그러고 죽는다. 그것도 동서남북을 모르고 안개 속을 헤매게다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더라. 근데 많이 안다고 또 좋으냐? 진짜 우한이죠. 모르는 것이 때로 약일 때가 있죠. 아는 것이 병이고. 그래서 인생은 거의 다 어렵고 고통인데, 자, 이번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이것만 하고 나서 웃어야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유를 가져야지, 좀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끝내 못합니다. 끝끝내 웃을 일이 없고. 왜? 살아있는 파도는 계속 밀려오죠. 끝끝내 못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재미도 없고 벌써 성과도 없어요. 벌써는 지난 뒤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늙어서 놀러 가면은 맛있는 것도 음식만도 잘 못 느끼고, 뭐 좋은 거 봐도 좋은 줄도 몰라요. 감정이 메말라서.
쓸 데도 별로 없고, 버스 타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지도 못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에는 폭풍이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야 되더라. 더 심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적을 앞에 두고 사륙이 벌어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죽이고 내 동료가 불구가 되고 죽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전쟁터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그 시간을 내서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농담하고 웃어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또 차 마시고 그래야 되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 어려움만 해결하고 나서 이 고난만 지나가고 나면은 아픈 것이 낫기만 하면은 시험만 통과하면은 집만 살면은 돈만 벌면은 진급만 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웃겠다, 외식하러 가겠다, 쉬어야 되겠다,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끝끝내 못하다가 죽는다. 그 전쟁터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농담도 하고 웃고 노래도 불러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나 참 잔인하고 잔혹하고 참 비통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정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노력해 봐야 되죠. 사실 노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사람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수준 낮은 사주팔자 인생들이 노력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은 자가 되지 못하고 천명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금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닌데 노력도 타고나야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서민들이 흑수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래도 노력해 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인생을 갖다가 견디고 살아남아야 된다. 남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견디고 살아남듯이 참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듯이 어렵고 무섭고 잔혹하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당연히 모든 건 쉬워져야 되죠. 쉬워져야 되는데 이러면 인생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쉬워지고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모르겠고 더 들을 것도 무섭더라. 그리고 해결하고 나면 저 어려움이 나타나죠. 뭘 좀 안 것 같으면 더 큰 안개가 닥쳐오고 더 캄캄한 밤중이 나를 기다립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런 지옥이고 전쟁터고 고통의 바다고 불타는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도대체 작은 일은 노력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은 중간 이상의 것을 노력한다고 예측한다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이 제 머리를 공부를 많이 해도 중이 제 머리 깎기 힘들어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 이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비안 그린의 인생이라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을 떠올려 봐야 되겠죠. 살아있는 한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한 인생의 파도는 끝없이 밀려옵니다. 이 파도가 밀려오면 끝인 것 같지만은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또 더 큰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더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파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갖다가 어떻게 빠지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서핑을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것도 기속청을 타서 만들어서 또 그거 뭡니까? 군함을 만들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 배 뭡니까? 그걸 만들어서
파도를 이겨내야 되지, 이겨내고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일본의 전국시대를 완전히 통일한 놈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이죠.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막 그런 소리를 했죠. 그런데 누굽니까? 쇼펜하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바닥에 짐을 실지 않는 배는 안전하지 않다. 배 바닥에 짐이 없으면은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지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개울을 건널 때 개울을 건너면 힘센 물결에 떠내려 가겠죠. 또 자세를 또 낮게 숙이면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참, 이 도전과 응전, 전쟁,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에서 잠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